안녕하세요. 구하원사 백영재입니다. 네. 원래 설명회 5분 오시기로 하셨는데 다들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셔가지고 네네. 일단은 영동여고 간단하게 좀 내신 대비 설명에 작년 기출문제는 어땠는지 그리고 학교의 기조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는 저는 아라국어 전문학원이라고 정자동에 위치한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학생고 영동여고를 주로 담당을 해왔었고 영동여고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지금 3년 내내 담당을 해왔고 뭐 맹모 카페에 아라국어에 관한 그 영동여고 얘기가 올라오는 것들은 전부 다 제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라국어를 작년에 떠나서 잠시 이제 대치 두각학원, 이제 흔히 어머님들이 강남 대성학원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잠깐 대치동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대치 미래탐구에서 분당 미래탐구도 한번 같이 나가달라고 해서 작년에 복귀를 하게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데리고 있던 영동여고 2학년 학생들을 제가 2학년 2학기 내신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다시 대치에서 다시 이제 분당으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동여고 1학년 1학기 국어 내신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이 영동여고 같은 경우 혹시 어머님 학생이 영동여고가 혹시 몇 지망이었을까요? 2지망? 아, 네. 보통 영동여고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매년 담당하다가 느끼는 건데 12월까지는 문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월부터 이제 갑자기 학교 발표는 2월부터 갑자기 문의가 많이 오는 학교인데 그만큼 학생들이 사실 좀 기피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영동여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교과서가 신사고 민현식이라는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교과서가 사실 자료를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 출판사이지만 이 출판사가 조금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문법 파트가 다른 학교들하고 구성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 1학기 때 보통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문법에서 의문의 변동이라는 파트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 영동여고는 교과서의 특성상 문법 요소라는 어떻게 보면 현대어법의 가장 마지막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서 다루게 되는 파트가 첫 시험부터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혹시 영동여고 혹시 별칭 알고 계실까요? 건덕외고라고 불리는데 즉 국어랑 영어 시험이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문법이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영동여고 학생들은 이 시기에 좀 문법에 대해서 조금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시험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법을 제외하고는 100% 외부 지문을 사용한 게 작년 영동여고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시험 범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시 2개, 그리고 소설 1개, 그리고 문법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문항수를 보시기에도 지금 문법 파트가 압도적으로 문항수가 많으신 게 보이실 겁니다. 즉 영동여고 국어시험이 어렵다고 평가받는 지점은 이 문법 문제입니다. 특히 논술형 같은 경우 이 세 문항이 총 18점, 배점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 논술형에서 감점을 굉장히 크게 가한다든지 이런 식이 아닌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영동여고의 시험의 변별력은 항상 이 논술형 세 문항에서 조금 갈리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위권일수록 이 논술형에 대해서 조금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세부 시험 특징을 좀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자, 첫 번째 영동여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난이도를 상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분당 지역에서는 시험이 가장 어려운 학교 2개를 뽑자면은 저는 영동여고하고 한솔고를 뽑습니다. 즉 인근 학교에 비해서 난이도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여고의 특성상 상위권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항상 1등급 컷은 90점대 초반에서 형성되는데 이 작년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93.8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21년도에도 91.2, 22년도에도 93.5로 즉 여고의 특성상 등급 컷이 굉장히 높게 형성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즉 영동여고는 격차가 굉장히 심한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3등급 밑으로는 등급 간 간격이 정말 크게 넓어지는 반면에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로 몰려있기 때문에 1등급하고 2등급하고 2등급하고 3등급 차이가 각각 한 문제씩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학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은 무조건 맞고 서술형에서 최대한 감점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영동여고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의 비중이 크고 난이도가 매우 높은데 이 문법에서 조금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1학년 교과과정 외에 범위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즉 1학년 교과과정에서 크게 문법이 4개 파트,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그리고 문법 요소, 그리고 중세국어 이렇게 4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영동여고 같은 경우는 이 문법 요소라는 파트를 이해하기 위한 현대문법 전체가 시험 범위로 지정이 돼서 즉 시험 범위로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 개념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항이 구성이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지금 학생이 혹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 영동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번에 원래 영동여고 대비반을 1월부터 개강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영동여고 대비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문법 파트를 좀 천천히 기초부터 좀 다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문법 파트가 조금 많이 어렵게 출제되고 비중이 높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이 특징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립학교 특성상 시험범위나 문제의 유형 영역별 난이도가 큰 변동 상황이 없는 학교였었습니다. 근데 작년을 기점으로 영동여고 선생님들이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실제로 1학년을 담당하시던 선생님 한 분은 이제 임용고시 합격해서 중학교로 발령이 나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는 선생님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의 출제 유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출제하는 문학화법 문법은 똑같지만 재작년에는 교과서 지문을 90% 활용하고 그걸 바탕으로 학습지를 배부를 했다면은 작년에는 아예 교과서의 본문을 사용하지 않고 100% 학습지로 출제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습지 같은 경우는 이 학습지가 그냥 과연 선생님이 그냥 아무거나 고른 것이냐? 그건 아니고 출판사가 다른 교과서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셨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는 올해도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작년 선생님들이 지금 1학년 선생님들이 변동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동여고 학생들은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 학생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사실은 시험 대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구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점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실제 영동여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제가 1등급 커트라인이 93.8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조금 다르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될 것 같고 93.8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1등급을 결정했던 문항을 2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문법 문항인데 지금 이 문법 문항에서 학생들이 어려울 만한 이유는 자동사, 어근, 접사 이런 것들, 즉 시험 범위 외적인 문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만 선제의 정오 판단을 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된다는 게 이 영동여고 문법의 굉장한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니은 선지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 분리자 같은 경우는 부르다라는 단어에 이라는 접사가 붙은 거 그리고 울다에 리라는 접사가 붙은 거 즉 이 부르다가 기본형이 부르다에 사본정리사 이가 붙어서 불리가 되는 현대문법에서도 제일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인 용어의 불규칙 활용을 물어본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듯이 설명을 하는 걸 바탕으로 낸 문제가 요 니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개념에 대한 기초 지식이 단단하지 않다면 이 선지를 골라내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고 실제로 이 문항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유형입니다. 그래서 영동여고는 반드시 문법을 배울 때 시험 범위만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와 연관된 모든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 사동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즉 사동 표현 같은 경우는 원래 1학년 시험 범위에 없는 내용입니다. 보통 다른 학교에서도 사동 표현을 출제하긴 하지만 사동 표현을 출제할 때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피동 표현의 반대 개념으로 비교하는 정도로 서술하는 게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영동여고는 매년 사동 표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물어봅니다. 특히 이 5번 선지가 굉장히 파격적인 선지인데 수능과 모의고사 기출을 뒤졌을 때 그 어떤 문제에서도 사동 표현에서 죄기대명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동여고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다 출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출처가 어딘지 하고 찾아봤었는데 그에 임용고시에서 이 사동 표현에서 죄기대명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영동여고는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EBS 뿐만 아니라 임용고시 혹은 뭐 경찰 행정직 공무원 고시 이런 시험들에서 문제를 출제를 가져다가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비 기간 동안 다양한 유형을 조금 접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1등급 결정 문항 이 정도로 제가 분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2등급 결정 문항인데, 이 상대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상대높임이 제가 이따 수업 예시를 살짝 보여드릴 건데, 종결어민을 총 30개의 학생들이 외워줘야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수능적이지 않고 뭔가 지역적으로 암기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긴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제가 나중에 학생들이 경험을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수능적인 출제 방식입니다. 즉, 지금까지 수능에서 이게 하계체인지, 하십시오체인지, 하오체인지 이런 등급을 구분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지만, 적어도 격식체인지, 비격식체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선지 모두 격식체가 사용되었다. 4번 격식을 덜 차리는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즉 격식체와 비격식체 모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마선지가 격식체인지 비격식체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즉 전형적인 수능형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동여고를 굉장히 고평가하고 사실 영동여고가 강사들이 기피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매년 영동여고를 고집하는 이유는 영동여고는 전형적인 문법이나 문학을 출제하는 방식이 수능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5번선, 4번선지가 답인 이유는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가장 큰 차이점인 보조사 요를 붙일 수 있냐 없냐를 원리를 이해한 학생이라면 답을 골라내는 게 어렵지 않았던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수업 예시를 들면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등급 결정 문항인데 영동여고에서 매년 출제가 되는 표현 기법입니다. 즉, 본문에 써져 있는 이 표현 기법을 바탕으로 선지에 등장하는 다른 외부 시들에서 이 표현 기법을 찾을 수 있냐를 묻는 문제가 영동여고에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표현 기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국어라는 과목이 굉장히 개념이 추상적이게 써져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 기법 같은 경우는 공식화 시켜서 그리고 제 학생들이 제 수업에서 되게 호평해줬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서 3단계에 몇 가지 기준을 두고 표현법을 판단하는 근거를 학생들한테 체화를 시킬 겁니다. 뭐 흔히 저는 사실 아랍어고 했을 때 그런 홍보를 많이 했었었는데 뭐 이런 예문들을 적중시키는 거는 사실 학생들한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국어라는 과목을 암기 과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문집을 주긴 줄 거지만 학생들 스스로 이런 표현법을 어떻게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단 출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거를 2022년 기출하고 조금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기출이었는데 재작년 기출도 마찬가지 보면은 표현상 특징이 사용된 작품, 즉 표현법에 관련된 문제들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항상 요 문항들이 제일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표현상의 특징은 잘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는 어떤 작품을 선정할지 아직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반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현상 특징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상 특징을 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문학에서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금 재작년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정년퇴임 직전시에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연령대가 높으신 편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을 기점으로 영동여고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매우 낮아진 게 하나의 또 차이점입니다. 즉 연령대가 낮아지시면서 최근 수능 경향과 굉장히 비슷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동여고에서 제일 변칙적인 문제 출제가 어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학생들은 어휘 문제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은근히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문제였는데 최근 영동여고 작년 한 해 1학년과 2학년 전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휘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좀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데 자 일단은 제가 2022년도 기출도 마찬가지 이런 보기 박스를 바탕으로 외부 지문 즉 최척정이라는 교과서 본문과 비슷한 소대성전이라는 그 본문에서 문제를 출제한 건데 사실 수능형 문항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삽입시의 기능을 묻고 있는 즉 교과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 외웠는지를 물어보는 전형적인 내신형 문항입니다. 근데 이런 문항이 작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딱 보기에도 굉장히 수능 모의고사스러운 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미 주어진 텍스트였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 보기 박스도 마찬가지 굉장히 수능적이라고 제가 평가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비판과 풍자, 뭐 계속 비판, 자신의 부를 눌린 인물과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그 인물에 대한 비판. 근데 이 5번 선지는 자신의 부보다 가족이 아니라 걱정하는 인물의 바람. 즉 보기 박스하고 선지가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수능의 출제 기조하고 즉 출제 원리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가 작년 6월 평가원 즉 3학년 평가원 모의고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정답률이 45%로 문항에서 정답률이 45%면 정말 낮은 문항입니다. 근데 이 문항도 마찬가지 보기 박스에서는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에서는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즉 선지와 보기 박스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답이 5번 선지임을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영동여고는 본문에 대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이런 수능 출제 문제들의 수능형 문항들을 푸는 그 형식에 대해서도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이런 출제 원리들에 대해서도 항상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수업은 제가 영동여고 수업을 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건데 무엇이길래 그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학교 선생님이 물어볼 것인지 그걸 왜 무엇 문제를 만들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즉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중에서도 느낀 사건 그리고 인물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즉 이 태도 부분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제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앞서 그 선지들도 마찬가지 태도도 물어봤던 선지인데 마찬가지 6월 평가에서도 답답한 처지, 얼떨떨한 상태, 자부심, 주눅이 들었다, 반감 즉 인물들의 정서와 태도를 바탕으로 선지를 내는 게 평가원의 기조인데 영동여고도 마찬가지 이런 출제 원리를 바탕으로 출제가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동여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능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유리한 학교가 영동여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작년 기출 문법하고의 비교를 좀 드려보자면은 이게 재작년 기출에 이제 시간 표현에서 선언한 의미의 기능을 물어봤던 문항인데 작년 기출에서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즉 재작년 19번 문제하고 18번 문제 즉 문항 번호까지 똑같았는데 문제 유형이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 유형이 똑같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 문제를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출 족보는 적당히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정도로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영동여고 아까 제가 사전표현에 일반적으로 잘 안 묻는 사전표현을 묻는다고 했었는데 작년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는 놓치지 않았지만 202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동여고는 항상 이 사동문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기출을 활용하는 것, 선생님은 바뀌어도 이런 출제 유형에 대한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출을 활용하는 법은 그 기조를 확인하여서 그거에 대한 학습 방향을 잡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영동여고 출제 방식이 과연 그렇다면 수능과 동떨어진 것이냐? 문법도 수능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수능 평가원의 문법 문제였는데 뭐 동사 어근이라든지 동사 어간이라든지 형용사나 자동사라든지 즉 영동여고 같은 경우는 이런 수능 모의고사 기반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영동여고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